8월 25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어휴, 천만에 맞습니다. 괜히 이거 선생님 시간 나눠주세요. 자, 오늘 나눠드린 인물이 한번 보실까요? 요걸 되셨으면은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지금까지 나눠드린 것만 해도 분량이 적지 않을 거예요. 많이요. 근데 이제 제가 쓴 게 많은데 한 절반 정도 또 떼버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사계명에 깃든 의미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 압니다. 이거 권태해진 성감명어, 이 계명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가다 문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초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을 들으면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초적인 걸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이름이 뭐라 그래야 돼요? 건깨라 하잖아요. 예. 건깨. 이게 이제 하늘건 보통 하늘건이라 하잖아요. 하늘건 또는 마를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날씨가 건조하다 쪽에 요 마를건자를 써요. 근데 왜 하늘을 왜 이렇게 쓸까요? 하늘은 보통 우리 하늘천 이렇게 쓰잖아요. 요것도 하늘천이고 요것도 하늘건이고, 근데 이제 8개의 계명을 보면은 그냥 천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또 이렇게 쓴 거는 지 그러면은 천장 금방 알잖아요. 근데 요 앞에 꼭 이렇게 곤이라고 붙였죠. 이렇게 그냥 천 그러면 되는데 건천 그러고 지가 아니라 건지, 그 앞에 이렇게 건태 예전 성관강본 그걸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냥 천택팔의 풍수산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앞에다 왜 이런 걸 붙여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냐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천지하면 누가 몰라 그걸. 근데 건곤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럼 요건 왜 붙였을까요? 앞에다 요거는. 이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똑같은 하늘인데 뭔가 다르니까 붙였겠죠. 필요가 있으니까 붙였겠지. 필요가 없으면 거 뭐하러 붙여요? 그럼 요 하늘하고 요 하늘하고 그 차이를 한번 규명을 해보자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요거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 하늘 저렇게 푸른 하늘 그러는데 저 하늘은 결과물이죠. 원인은 아니거든요. 저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 원인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것까지 밝혀준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그러니까 됐으면 건천 그렇게 외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같은 하늘인데 요 하늘은 왜 이렇게 썼느냐? 그러니까 여기 열십하고 여기 열십이 있어요. 10이 두 개가 있어요. 상하로 열십자가 가운데 1이 있어요. 이게 태양이거든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태양이 중심에 있어요. 이렇게.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또 막 이걸 북극성, 남극성 그래요. 끝에 있는 별은 제일 높이 있는 분은 북극성이에요. 그 별은 북극성이라 해요. 또 밑에 있는 건 남극성 그래요. 정확히는 이제 북두 칠성하고 연결되죠. 또 남두 칠성. 근데 남두에서는 남두 칠성이라고 안 그러죠. 북극에는 북두 칠성이라 하는데 남두는 육성이라 해요. 육성. 근데 그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왜 안 쓰냐면은 북두 칠성 눈에 잘 보여요. 근데 남두 육성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하도 해보니까 일육수가 맨 밑에 있고 이철하는 꼭대기 있잖아요. 어떤 게 잘 보이죠? 6하고 7 중에서 위에 있으니까 7이 당연히 잘 보이죠. 6이라는 숫자는 맨 꼭대기 밑에 있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숫자 중에서 제일 어두운 숫자가 6이거든요. 제일 밝은 숫자가 7이 되는 거고. 왜 그래야 되냐고 얘기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공부는 가장 기초부터 해라.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면 하도더라. 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서예요. 도서관 그러지 누가 서도관 그래? 도예요. 도. 도는 그림도 짜잖아요.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겨먹은 그대로의 형상. 천지가 빚어낸 그대로의 형상을 갖다가 그림이라 해요. 근데 그렇게 생긴 그렇게 생겨먹은 그 결과물인데 그렇게 그런 형상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뭐냐면은 그 속에 안 보이는 어떤 이치가 있었다는 거지. 그걸 이야기한 거는 문항도예요. 그걸 이야기한 게 낙서고 문항도라 해요. 근데 생긴 모습을 갖다 이야기한 것은 하도고 그걸 이제 복희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는 하도예요. 하도가 나오고 나서 103년이 되던 해에 그걸 갖다 풀이해서 나온 것이 복희 8개라고 그랬거든요. 이 8개의 명칭은 하도가 나온 지 훨씬 후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한일권이라는데 북극성, 남극성 사이에 태양이 돌고 돌아. 근데 요건 뭐죠? 요거는 요 글자, 이게 글자잖아요. 지금 사람 인자에다가 을이잖아요. 세 글자. 요거는 뭐냐면 거리라요. 빌거자, 구걸할 거자. 거린, 거지를 거린이라 하잖아요. 빌어먹는 사람. 이게 빈다는 얘기죠. 이렇게 빌거자예요. 그러니까 북극성하고 남극성 사이에 태양이 있는데 뭘 비느냐면 태양이 비는 거야 지금요. 태양이 비는 거예요. 왜 빌죠? 양만 있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요. 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음을 주세요, 음을 주세요. 이제 그렇게 비는 거예요 지금. 하늘은 순양으로만 있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음이거든. 반대로 음에서 제일 필요한 건 양이 되죠. 그래서 그 딴자를 이렇게 쓰면서 또 이렇게 써요. 그리고 따곤자라고 하는데 똑같이 흑토변을 하죠. 똑같이 흑토변을 하는데 하나는 신을 쓰고 하나 요거는 뭐냐면 여기 이게 기야, 이기야 이어준다고 얘기잖아요. 뭘 이어주냐면은 열십자고 한일자 10과 1을 이어주는 것이 땅이더라 이제 그 얘기지. 그 10과 1을 이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10과 1을 이어줘요. 10은 뭐냐면 이렇게 음과 양이 하나로 뭉친 거고 요거는 따로 떨어진 거고 이렇게. 그 음과 양을 이어주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는 걸. 그러니까 요거는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음이에요. 작으니까. 1은 풀수니까 양이고 음과 양을 갖다가 이어주는 곳이 땅이더라 그 얘기지. 그 땅에 사는 기능이 뭐냐면은 음과 양을 이어주는 거예요. 음과 양을 하나로 이어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땅이라. 그래서 땅이 없으면은 하늘이 아무리 음양을 갖다 만들어낸다 해도 그걸 갖다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늘이 다 만들어내는 것은 원래 하늘이 만들어내. 그 하늘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은 그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남자라고 하는 거고 땅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냐면 땅에서 만들어져요. 음과 양을 이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땅이다 그 얘기지. 근데 음과 양을 이어 있는 것은 땅이지만은 음과 양을 갖다가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은 애기는 여자 그 자궁에서 나오지만 그 애기가 만들어지게 하는 그 원동력은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정자 남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애타게 빌어 이게 빌 거자. 뭘 비느냐 하면은 빨리 음을 갖다가 달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냥 천이 아니라 건천이라고 했고 세 개의 효과가 전부 다 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외워요. 세 개가 이어졌다 그 얘기지. 이을 연자.
건 3연 세 개가 하나 둘 셋이 다 이어진 효잖아 이게. 이렇게 건 3연 이렇게 외워요. 그리고 요거는 세 개가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지. 이을연의 반대가 뭐냐면은 이렇게 끊어질 절, 건 3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외우지 않아도 금방 알아. 이거 순이야, 순이. 이런 거는 몰라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6개가 문제죠. 그것도 말이 나온 김에 8개는 8개인데 요구하고 건하고 고는 순양과 순음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섞였을 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아니 양만 있는데 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 이것도 변화가 없어요. 8개라고 하지만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6개예요. 그래서 그걸 6개라고 불러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가 변하는 거지. 형상이 변하는 건 뭐냐면은 형상을 만드는 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3남매, 3형제, 3자매. 그걸 이제 6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건 순양이잖아요. 순양에서 음은 본래 어디서 나오냐면은 양이 다한 곳에서 음이 나오고 음이 다한 곳에서 양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 다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세 자매가 나와요.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하강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요 놈이 요게 음이 이렇게 내려오면 요 양효가 음효로 이렇게 변해요. 요게 맨 밑에. 이게 제일 첫 번째 변하는 거죠. 이게. 그럼 요건 1건천, 요걸 두 번째 나오니까 이태태. 그 다음에 가운데 게 변해요. 이게. 요걸 1번, 2번, 요걸 3번 이렇게 순서를 먹인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 변하는 게 1번이 변하니까 요게 변한 거예요. 두 번째 변한 게 요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다른 건 그만두고 요거 가운데만 변하니까 가운데가 음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하면은 요 두 개는 그대로고 세 번째 요게 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요게 하나,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첨다 변해야죠 또. 첨다 변하면은 그게 이거지. 그 양에서 변할 수 있는 거는 여자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순음에서 변한 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은 양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요 음효가 양효로 변하면은 밑에 것만 이렇게 변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제일 먼저 변하니까 장남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번째 게 변하면은 요것만 변해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둘째 아들 중남. 그 다음에 맨 윗 거. 요게 막내다. 그 진장남, 감중남, 간소남. 그리고 세 개가 다 변하면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똑같아 이게 지금요. 근데 요거하고 요 두 개는 순양과 순음만 있고 나머지는 음 속의 양, 양 속의 이렇게 섞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6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8개지만은 움직이는 거, 변화하는 것은 뭐냐 6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가 최대로 변해봐요. 6이 최대로 변하면 어떻게 돼? 66이 36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6이라는 숫자는 최대로 변하는 숫자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을 가면은 최대로 도망가면 36개 가는 거지. 최대로 가면은. 그러면은 여기 8개잖아요. 8개가 8개 되면 8, 8이 64가 되는 거고 66이 36 하면은 더하면 이게 100이 나와. 이게. 그래야 안 그래요. 64 더하기 36은 100이 나오는 거예요.
36을 조금 바꿔 뭐라 하냐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순전히 기름만 이루어진 거야. 그 6 곱하기 6이잖아요. 그지? 6이라는 숫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를 말하더라. 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내가 화가 날 때는 화기가 올라오죠. 또 노가 날 때는 노기가 나오고, 또 기쁠 때는 화기, 부드러웠잖아. 화기가 나오고, 참대 기가 내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에 보이는 이런 모든 형상은 뭐냐면은 그 형상을 상징하는 숫자는 8이라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건 8이고, 그 8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는 6이고, 그 6을 갖다가 갈라내는 건 3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거는 하도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물을 갖다 2라고 6이라고 했느냐? 그 이제 1이라고 하든지 그냥 6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물의 종류는 지금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 그러면 하나지. 거기에 무슨 음수양수를 따져. 음수양수 따지면은 보통 그래요. 따뜻한 물은 양수고 차가운 물은 음수다.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걸 숫자로 왜 1이라고 했고 6이라고 했느냐? 그걸 명확하게 짚어낼 줄 알아야 돼요. 불도 27이라 하잖아요. 불이 무슨 다 뜨거운 거지. 불이 차가운 게 어디서? 그러니까 2는 음화, 작은 불이다. 7은 거대한 산불이다. 참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한 편이지만 그런 시각으로 본 이상은 사물의 그 전국을 갖다 찌를 수가 없어요. 목도 3모, 8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할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앞으로 나오는 문학도 있잖아요. 문학도 왜 괴가 변하고 숫자가 변하고, 또 문학도에서 다시 용감도의 숫자하고 그 괴상이 왜 변해야 되고, 그게 나한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걸 갖다 망각을 해버려요. 그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길명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의미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태양이 그 음을 갖다가 빈다 이제 그 얘기고,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태괴라 하죠. 태괴. 태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하고 합한 거잖아요. 요건 뭡니까? 형이잖아요. 형이어쩌게. 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정확히는 맏형이에요. 맏이. 으뜸. 형 하면은 으뜸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형을 왜 이렇게 쓰죠? 입구자 밑에 요거 입구자 밑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형이에요, 바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위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멱자라고 했죠. 요게 멱자예요. 뭐냐면은 부풀명. 덮었다. 뚜껑을 말한 거예요, 뚜껑. 근데 뭘 덮었느냐 보니까 형을 덮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형님을 갖다 잘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태자냐면은 이제 기쁠 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게 긍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하냐면은 그 괴상을 보세요. 세 개 효 중에서 밑에 양효가 2개가 있어요. 그 얘기 뭐죠? 양효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고 음효는 내려오는 성질인데, 음효가 있긴 있어도 양효가 볼 때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밝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의미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건하고 건 2개는 움직이지 않는 거더라. 요거는 모든 음의 바탕이고, 음 3개가 전부 다 여기서 나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양의 바탕이고, 건께는. 그래서 요거는 왜 기쁠태라고 했느냐 하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양이 풍성해, 이게. 그러니까 항상 밝은 거예요.
요거의 반대가 뭐냐면 아까 건의 반대가 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태의 반대가 뭐냐면은 이거하고 모양이 정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가 전부 다 양이니까 반대가 음이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맨 위에는 음이니까 맨 꼭대기 양이 돼야지. 두 개가 양이니까 두 개가 음으로 변한 거지 이게. 그리고 이거하고 이게 정반대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음이고, 음은 음인데 하늘의 꼭대기에 있는 음이야 지금. 그럼 이거는요. 양은 양인데 땅에 있는 양이지 이제. 땅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양이죠. 이거는 하늘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음이고, 그러니까 간귀하고 태계를 이제 간태라 하는데, 간귀하고 태계는 뭐냐면 공통적인 특징이 제일 높이 있다, 제일 꼭대기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높이 있어. 높이 있는데 음이 높이 있는 거하고 양이 높은 곳에 있는 거하고 그 의미가 달라요. 다르겠죠 아무래도. 꼭대기에 있는 음은 음이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높은 곳에 있는 음일수록 어떻게 되죠? 그 음의 본래 성질은 뭐냐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양의 본래 성질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간께는 어떻게 되냐면 오를 대로 더 올라간 거예요 지금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간의 성질을 거기도 이제 썼지만은 그칠 지자를 써요. 멈출 지자. 모든 것이 다 높아진 상태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이거는요. 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음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내려갈 때가 무궁무진해 이제.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건 소녀, 소년 똑같이 막내라 그래. 막내라고 하는데 이 간께는 뭐냐면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음은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이제 막 하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오를 대로 다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양이다 그 얘기죠 이제. 사실 이런 거 구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제대로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뭐 이제 비문학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이렇게 딱 봤을 적에 어떤 사물을 딱 봤을 적에 아 저건 8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게 와 닿아야 돼. 당신 사주가 어떻게 돼서 물어보는 그 자체가 실례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일러주지 않으면 어떡할라 알아요? 진짜 도사는 그런 거 몰라도 알아내는 거예요. 원래. 딱 보기만 해도 알아야 돼. 그리고 안 봐도 알아야 돼요. 안 봐도 어떻게 알아? 그건 음성만 들어도 알아요. 이제 전화기 소리에 전화기를 통해서 들리는 음성 그런 걸 봐도 아는 거고, 또 글씨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알아야겠어.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꼭 그 사주팔자를 모르면 못한다? 그건 문자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뭐냐면은 그걸 어차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또. 그 율법을 갖다 통과해야만이 뭐 복음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지. 어차피 사람은 어린 과정을 이렇게 생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성장에 이르는 거지. 아니 봄에 심지도 않았는데 가을에 어떻게 갑자기 열매를 어떻게 맺어. 먼저 심어야 돼요. 심고 다듬고 그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학문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심고 다듬는 과정이라 이게 바로. 언젠가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후학들 있잖아요. 잘하는 어린애들, 걔네들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한 짝이더라. 근데 이건 기필 테고 요거는
간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칠간이라 그래요. 또 그칠 직자 그칠 간자 머물 간자 이렇게 다 머물었다 그 얘기지. 이게 지금 올라갈 때 요거는 뭐냐면은 왜 기쁘다고 하느냐면 양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무궁무진하게 커가 이제 이게 다 커버리면 어디로 가냐면 그 일로 가죠. 이제 장녀. 제일 소녀니까 장녀로 가야지 이제. 그럴 희망이 남아 있어요. 그럼 소남은 뭐 장남이 안 되나? 소남도 장남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미 다 커버린 상태야. 근데 참 이상한 게 다 커버렸으면 장남이지. 그걸 왜 소남이라 그래요? 왜 그러죠 그거는? 장남은 요거잖아 요거. 이제 막 수능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 요게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건 요거하고 요게 한 짝이지. 소녀하고 장남이 한 짝이지. 음속에서 양이 시작하는 거고 양속에서 음이 하강하는 거고 하는 걸로 보면은 태소녀하고 진장남이 한 짝이에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한 짝으로 봤어요 지금 북기도에서는. 그 왜 그러냐고 얘기해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거야 이런 게. 시작한 걸로 본다면은 당연히 진장남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왕도에 보면은 동방에 북기도에는 동방에 뭐가 있냐면 삼이화가 있잖아요. 여기 삼이화가 들어있잖아. 근데 문왕도에는 삼진내가 들어가요. 삼진내가 있고 서방에는 맞은편 서방에는 북기도에는 육감수가 있는데 문왕도에는 칠태택이 있어요. 태계가 있어요. 진계하고 태계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보는 거예요. 문왕도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작을 갖다 중심에 넣어서 그런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근데 북기도에서는 형상을 위주로 하잖아요. 꼭대기에는 건이 있고 꼭대기에는 하늘이 있고 맨 밑에는 땅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본 거지. 그게 이제 북기도잖아요. 꼭대기에는 하늘, 그 일건천, 맨 밑에는 땅, 팔군지. 그 다음에 동서로는 중심에 여기 동방에는 태양이, 불덩이 태양이 있고 그 삼야가 불에 원래 불덩이에 있고 그 다음에 서방에는 물을 주관하는 달이 있더라. 그 육감수가 달이라. 일건천, 팔군지, 천지 사이에서 동서로 일월이 왔다 갔다 그러지. 태양과 달이. 그 형상을 갖다가 말한 게 북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일월을 갖다 박아버린 거야 이렇게. 삼리하고 육감수. 불과 물을 갖다 박았는데 문왕도는 뭐냐면은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고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사이에서 중심에서 뭐가 시작하냐면은 양이 시작하고 음이 시작해야 돼. 양이 시작하는 거는 그 동방에서 삼진내로 하고 음이 시작하는 거는 서방에서 칠태택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양의 시작은 진장남이고 음의 시작은 태계더라. 태소녀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 태짝이 간이라고 하면 맞으면 안 되더라 그 얘기지. 간으로 본 건 뭐냐 형상으로만 본 거고 변화하는 면으로 보면은 태짝은 진이더라.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럼 다 자라면으로 보면 음이 다 자라면은 요건 하늘에서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한 음이잖아요. 두 번째 이게 다 자란 음이야 이게. 이거 그래서 장녀라고 하죠. 손장녀. 하늘에서 볼 때는 제일 마지막까지 내려간 이게 뭐냐면은 음이 어디로 간 거냐면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땅에 바르니까 같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음은 본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음은 이하고 소녀하고 중녀는 어떻게 됐어요? 허공에 있었던 음이야 이게. 발을 갖다 땅에 내든 게 아니고 음은 본래 안정을 취하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건데 요거하고 요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소녀하고 중녀는 아직 땅에다 발을 디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 불안하냐면 다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처녀가 못했다 이제 그 얘기지. 이게 제일 안정적인 의미야 이게 지금. 이게
그럼 요거하고 형태로 볼 적에 반대되는 게 짐께지. 형태로는. 근데 변화로는 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태로는 요거하고 간태가 서로 한 짝인데 변화하는 면으로는 짐께하고 저기 간태, 태계하고 그게 한 짝이더라. 똑같은 거예요. 손께는 형상으로는 진손이 장남과 장녀가 한 짝이지. 근데 변화상으로 본다면 달라지죠. 어떤 게 짝이 돼야 돼요? 간대랑 짝이 돼. 이게 지금 하늘을 통과해서 땅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양이 다 커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 그건 관계예요. 그 선하고 간하고 변화상으로 때는 그게 짝이야. 그게.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시종이네. 예? 그 시종이네요. 알파하고 오메가.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복잡한데 이게 이 네 개가 이제 북희도고 하늘이고 이 네 개는 땅의 사상이다. 이건 뭐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알잖아요. 그 딱 볼 적에 요거하고 요게 지금 요거하고 요게 건곤이 짝이더라 그 얘기죠.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자, 건곤이 생긴 형태로는 서로 정반대죠. 그런데 나중에는 요게 일로 가고 요게 일로 가고 그래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럼 왜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 형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건태, 이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규명이 중요하냐면은 왜 하필이면 이걸 갖다 입계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걸 갖다 왜 기필 태자를 쓰고 그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왜 기필다고 했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양이 많아 우선 밝다는 얘기잖아요. 밝으면서 또 뭐가 있느냐면 희망이 보여. 왜 희망이 보이냐면은 이 음은 하강한 걸 밑으로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처음 이제 발을 떼었잖아요. 그 앞으로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계는 성질이 어떤 편이냐면 굉장히 명랑한 스타일이에요. 태계는. 그럼 이거는 성질이 어떨까요? 관계는 뭔가 모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명랑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 대신에 명철하지 이거는. 모든 음을 갖다가 다 마스터를 해버렸어요.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위로 요거 장남에서 그다음에 중남, 소남으로 요렇게 해서 양이 이제 아들이 완성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완성한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음에서는 이게 완성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완성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가. 하늘도 완성된 곳으로 가야 돼. 순양과 순음이기 때문에 땅도 완성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손들이 알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음이 다 큰 곳이고 이거는 양이 다 올라간 곳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하늘과 땅은 형상은 제일 꼭대기에 제일 밑에 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곳은 뭐냐면 제일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제일 높은 곳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높은 곳이야 낮은 곳이야 지금. 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제일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음이 제일 밑으로 내려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곳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땅에서 제일 낮은 곳은 여기에 지금. 하늘에서 제일 낮은 곳은 어디야? 이거지. 아니, 하늘이 양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쉽게 생각을 하세요. 쉽게.
양이 제일 밑에 있으니까 하늘이 제일 낮은 곳이다 그 얘기야 지금. 하늘이 제일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위에는 좀 더 먹구름 투성이다라고 얘기지 이제. 하늘은 하늘인데 온통 먹구름 투성이야 그냥. 그러니까 위에는 음투성이지. 그러니까 형상 자체로 보면 이건 음이죠. 이건 음이야 지금. 근데 음인데 장남이라는 양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음인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숫자로 보면 오선풍 오잖아요. 숫자로는 양이잖아. 근데 여자로부터 여자 장녀 여자를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팔계를 자세히 보면은 하도하고 연결이 된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직 그거하고 연결을 아직 안 시켰지만은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거예요. 반드시 그 하도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법기도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도를 갖다 풀이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하도 낙서를 풀이한 건 문항도가 되는 거고, 그 문항도를 아까 김문가 얘기했지만 그게 문항도거든요. 그게 전부 다 낙서를 발판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도나 낙서는 숫자로만 이루어졌지 괴는 없어.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에다가 법기시가 괴를 갖다 붙여버린 거야 그냥. 또 낙서도 1에서 9까지 9개의 숫자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괴사를 갖다 붙여버린 거야 그냥. 그럼 왜 그 문항이나 복희씨 같은 사람들은 그런 괴사를 갖다 만들고 그 괴사를 그 지점에다 박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숫자만 있으면 뭐냐면 형상이 없잖아요. 숫자는 형상이 아니거든. 숫자만 갖고서는 형상을 갖다 분간을 못해. 그래서 보이는 형상하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숫자하고 같이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산물을 볼 적에 양면을 다 보는 거야. 이제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동시에 보는 거야. 이게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반쪽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도나 낙서만 제대로 통하면은 괴가 없어도 다 알아요 원래. 괴가 없어도 아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 경지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신과 같은 있지. 경제에 오르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또 범인들한테 그건 꿈과 같은 얘기니까 그걸 이제 잘 인도를 해주려고 그 성인들이 법기남부나 같은 성인들이 형상인 괴를 갖다 붙여놓은 거지 이제. 괴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그 괴를 붙이지 않았으면 그냥 숫자만 갖고 놀아 이제. 그럼 진짜 힘들어요. 헌태. 그래 요거는 있게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위가 끊어졌으니까 상절 태상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태계는 상이 끊어졌다, 위가 끊어졌다, 태상절. 건삼년 세 개가 이어서니까 건삼년 태상절. 요거는 있게인데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이 허중 또는 이중허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요거는 맨 아래가 이어졌으니까 아래 합자가 이어졌다. 이을연자를 써야죠. 그래서 진하연 그렇게 읽죠. 요거는 그 아래가 끊으니까 하절이지 이제. 손께는 하절이다. 손하절. 요거는 가운데가 이었으니까 중년이지 이제. 감중연. 요거는 위가 이었으니까 간께는 간상연. 이건 다 끊었으니까 3절이죠 이제. 건삼절. 옛날부터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변하는지 이제 그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있게라 그러죠. 있게는 그 입자가 무슨 입자라 그랬죠? 이렇게. 이게 원래 이게 이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새추자거든. 새 중에서도 이제 꽁지가 짧은 새를 갖다가 추라죠. 꽁지가 긴 새는 추라고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세조자로 썼죠. 우리가 새는 조류라 하잖아, 세조. 그거는 이제 꼬리가 긴 걸 말하는데 짧은 거는 이렇게 써요. 그것도 내가 지금 한자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다 풀어놨어요. 왜 추가 꿍지가 짧은 새라고 하는 건지 다 풀어놨는데 어쨌건 요거는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이자예요. 이게 선실령 이자라 이게 지금 선실령.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떠난다는 얘기예요. 떠날 이자 또는 헤어질 이자. 그 왜 헤어진다고 했냐면 요 음이 하나 들어가고 이 두 개가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떨어질 이자, 헤어질 이자 그렇게 붙인 거죠. 그렇게 하면 본다면은 요 음이라는 놈이 양을 갖다가 벌어지겠어, 떨어지겠으니까 나쁜 놈이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은 화라고 하더라, 불이라고 하더라고 얘기요. 요거는 뭐냐면은 연못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택자를 써 이렇게. 이것은 못이라고 하더라. 그 나도 맨 처음에 지역 공부할 때 아니 못이 이거는 하늘이잖아요 지금. 아니 하늘에 무슨 못이 있어? 못은 우리가 아는 못이 전부 다 땅바닥에 있는 거지. 무슨 못이 하늘에 있어?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하늘에 못이 엄청나게 넓은 못이 있어. 저 구름이 전부 다 못이잖아요 지금. 그 구름은 맑은 거예요? 탁한 거예요? 맑은 거죠. 맑은 거니까 위로 올라왔어 지금. 요 물이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내려온 게 빗물이에요. 그게 내려가고 흐르는 게 그냥 물이라. 그게 육감수라 이제 이게. 참고로 요거는 여기에다 1을 더한 거예요. 이게 1이잖아요. 1 더하기 4를 해서 이거 오성풍이 되고 이 태택 더하기 4를 해서 육감수가 되는 거예요. 4를 더한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1은 순양에는 형상이 없어요. 순양인데 무슨 형상이 있어? 근데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땅에서 순양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게 1 더하기 4예요. 그걸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은 형상이 있어 없어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육각형은 생겼어, 팔각형은 생겼어. 형상이 없어요. 그게 순양의 형상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4를 더한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형상을 갖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있는 구름이라 했잖아, 아까 수증기라 했잖아요. 그놈들은 하늘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음은 음인데 하늘에 있는 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흔들리는 거야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래버려. 그러니까 이건 불하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낙천적이라고 기쁠 태자를 그렇게 쓰는 게 뭐냐면은 포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음이 내려오고 싶어도 밑에 양이 막강한 양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와. 그러니까 포기를 잘해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추진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대개 이런 스타일은 생긴 모습이 어떨까요? 생긴 모습이 어둡겠어요? 표정이 어둡겠어요? 밝겠어요? 표정 자체가 어렵죠. 하늘이야. 양이 많은데 밝은 거예요. 양이 많은데 양은 밝은 거예요 원래. 그 대신에 뭐냐면 단단한 맛이 없어. 습기가 많으니까 이게. 습기가 많으니까 퍼진 모습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이렇게 되게 둥글어 이게. 그러면서 살집이 좀 맑지. 살이. 그러면서 습기가 많으니까 대체적으로 어때요? 풍성한 느낌이 들지 몸집이. 그래서 양이 그만해요. 그렇죠. 그 반대가 이거예요. 그 관계. 단단하게 묻히는 그렇죠. 이건 단단하지. 단단한데 밑에는 음이고 위에는 양이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맛이 있어요. 이건 위로 뻗치는 맛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으로 치면 이게 키가 커요. 이런 사람들은요. 말린 사람이 얘기죠. 말리면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간 거. 그러니까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도시의 빌딩 같은 거 그런 걸로 보면 딱이지 이제. 그 산이라 그런 거라 이제.
산도 습기가 많은 산이 있고 습기가 적은 산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산 그러면은 툭 튀어오른 거죠. 이렇게 툭 튀어오른 건 전부 다 간게예요. 그 반대가 이거거든. 이건 튀어오른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딘가 모르게 그냥 둥글둥글해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음이. 해야 뭐 먹히질 않아. 또 이 밑에는 양들은 뭐냐면 이게 반항을 안 하거든요. 해봤자 이게 힘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음이 이쁜 거지. 말을 잘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귀염을 많이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는 안 그래요. 어둠 속에 빛이 하게. 어둠을 극복하고서 위로 근데 쭉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산이라 이게.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거. 그 대개의 경우 속죄하고 이게 속세요. 이게 밑에는 어둠이니까 이게 속세야 속세.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도사 있잖아요. 은둔하면서도 그런 도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관계가 나중에 동반으로 가버려요. 그 정역에 보면 정역이 용감던데 정역에 보면 이게 1, 2, 3변에서 이 자리를 봐요. 이게 지금 1변, 2변, 3변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게 떠날 입자인데 왜 떠난다고 하는 거는 양과 양을 때 이렇게 이별을 시켰다는데 그 주인공은 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면은 이 음이 양을 때 뛰어났다 이제 그렇게 안 좋은 부정적 이미지를 이제 그렇게 마련인데 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이 아니라 양으로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기 상중하가 전부 다 모이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다 양이니까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질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허공이다, 하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음이 이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흩어지려고 하는 양 흩어지는 거 이렇게 흩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 그래서 흩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음이 큰 역할을 하는 거지. 음이 들어서 양을 이렇게 끌어모으니까 양이 한데 모이지 이렇게. 양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양이 모이면 밝아요. 밝으면서 그게 점점 더 세지면 불이 일어나 이제. 그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바로. 허공 속에 있는 불이란 말이에요. 불은 불이로 돼. 허공에 있는 불이란 말이에요. 아니, 불이 어떻게 허공에 있어? 불은 나무가 붙어서 뭐 불이라든지 밑에서 일어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보면은 문학도에 보면 이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구리해가지고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 왜 그러냐면 태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밝게 비춰줘야 돼. 요거는 나중에 보면 일로 내려가죠. 달이니까. 달은 뭐냐면은 물을 갖다 끌어당기는 그 인력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튼 1-4에서 요게 된 거고 순양의 형상이 땅에서는 바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습기, 수증기가 많이 모이면은 그 땅으로 내려오는 게 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2-4가 물이라 이제. 그럼 3-4가 7이지 이제. 하늘에 있는 태양이 땅에서 형상을 드러내면 산의 형상으로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일 어두운 거잖아요. 제일 어두운데 밑에서 양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음은 내려오려고 하고 양은 올라가려고 하니까 부딪혀버리게. 그거 갖다가 천둥 번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근데 형상으로 보면 이 권태 이제 4개 하늘 사상 중에서 제일 어두운 게 이거지. 제일 어두운 거예요. 하늘에서 제일 어두운 게 뭐냐? 제일 양이 밑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보면
질게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태계지. 물론 이게 제일 위에 있지만 이거 순양이니까 빼버리고, 이게 제일 맑은 거고 이게 제일 어두운 거고 이건 가운데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왜 이걸 갖다가 장남이라고 했느냐고 얘기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양이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게 제일 많아. 또 이게 아버지면 이게 아들이 돼야 돼. 장남이 돼야 돼 원래는. 근데 이걸 갖다 장남이 아니라 딸이라 그래. 딸 중에서도 제일 막내, 제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소녀라 그래.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음이 이제 내려오니까 무슨 힘이 있어. 그리고 음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이거지. 이제 이거는 하늘을 갖다 뚫고 내려와 버렸어 그냥요. 제일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땅으로, 음은 본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아 이거는. 이런 음은 이건 특히 밑에 양이 두 개나 있어서 지가 집안대로 할 수가 없어. 밑에서 하도 움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것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양이 두 개 있지만은 너 까불려면 까불라고 얘기해 이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걸 바람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를 가르쳐서 바람이라고 한 거지. 이건 바람이 되는 게 아니지. 이건 요 두 개는 뭐냐면은 양은 가뜩이나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양은 그래도 땅 속에 있잖아 이렇게. 땅 속에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움직였어 이게 지금. 근데 여기서부터 뭐냐면 땅한테 손장이한테 그 뿌리를 갖다 뺏긴 거야 이제. 근거지를 뺏겼기 때문에 없어.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개의 양을 갖다 가리켜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손이라 그래요. 이건 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진은 뭐냐면은 비울자 밑에다가 이게 진이거든. 그러면은 이 비울자는 뭐죠? 비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울 때 생기는 거예요. 밝을 때 생기는 거예요. 어둠이란 거예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음료가 비에 바로 밑에 있는 한 개의 양료가 진이라 이게. 별진자니까. 별은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음료가 비고 이게 양료군 글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이게 빛을 별이니까 빛을 반사하니까 번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손이라 그랬지 이제. 어서 오십시오. 손이라 그래요. 손을 이렇게 써요. 요 밑에 있잖아요. 여기 잘하잖아요. 공자인데 무슨 공자예요? 손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맞잡고 받든다고 얘기해요. 이바지할 공자 이렇게 받든다. 근데 뭘 받들었나 보니까 요걸 받들고 있어요 지금. 요게 뭡니까? 자축인묘친 사예요. 사. 그럼 여기가 자죠. 예. 지지로. 자 여기가 오고 좌우선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 여기가 묘죠. 자축인묘. 요 자리가 사자리야. 진사지가 아니지 요 자리가. 요 자리로 문왕도에는 손괴가 들어가요. 사선풍으로 손괴가 들어가. 또 정역, 영람 때도 이 자리에 손괴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사자리에는 두 개의 사가, 여기 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손이 두 개는 두 번 들어니까 사 속으로 손을 두 번 집어넣다 그 얘기해 지금요. 그걸 손을 두 손을 맞잡고서 이 바지를 받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서 진짜 맞는 거지. 그거 그런 모르겠지. 부사를 어떻게 저렇게 두고 있었겠어요? 네. 아니 또 그렇게 해석은 뭐또 어떻게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선전한 사람이 좀 드무니까 그래서 사는 불자리잖아요. 이화잖아요. 사오가 불이잖아요. 밝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가장 밝은 곳.
우리는 가장 밝은 곳이 여긴 줄 알아. 여기에 가장 어둡고 동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음이 생겨요. 여기서는 양이 생기고 순서 이렇게 맑은 것만 생기는 것은 이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래서 1양, 2양, 3양 그렇게 얘기해요. 이음, 이음, 삼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서국방이 뭐냐면은 모든 양이 다 멈추는 것이야. 이걸 극음자리라 그래요. 여기가 극서자리고 극양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여기 개벽자리예요. 앞으로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요걸 좌우 건군을 하나로 잇는 그 중심점이 있고 이것도 중심점이잖아요. 동서를 하나로 잇는 감리를 하나로 잇는 중심점. 또 간태를 하나로 잇는 이것도 중심점이에요. 그다음에 진선을 하나로 잇는 4개의 중심점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4개의 선이 중심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능이 다 달라요. 그 기능이. 그걸 이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진선자리 있잖아요. 이게. 이걸 이으면은 하늘 사상이 일관체 이태 삼리야 사진내 해가지고 여기서 일로 뒤집어지잖아요. 요 자리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자리겠지. 요 자리는. 이걸 계절 말하면 입춘이라 그래요. 이게 동지 그러면 이게 입춘이고 이건 춘분이잖아 지금. 요 자리는 입추. 입춘하고 입추가 하는 기능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춘분하고 추분이고 이거는 입하고 입동이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입춘하고 입추 요 자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걸 설명한 것이 문학도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자리로 뭐가 들어가요? 문학도에는 팔간선이 들어가. 이 자리로는 이곤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2 더하기 8, 2, 5, 8 해가지고 2, 5, 8이 뭐냐면 음수의 중심이거든 원래. 천지 이제 지수의 지의 중심이 2, 5, 8이에요. 1, 5, 9는 하늘의 중심이에요. 이게. 이렇게. 2, 5, 8은 땅의 중심이고 3, 5 369 147. 네. 5를 중심으로 하니까 1, 5, 9, 2, 5, 8, 4, 5, 6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봐야 돼요. 그러게 전부 다 들어야 돼요. 그럴 적에 그 숫자가 이렇게 나열되잖아요.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숫자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어느 날짜에 점을 쳐서 이렇게 뽑아보니까 어떤 숫자가 연결돼. 그러면 다각도로 봐야 돼요. 그 숫자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이제 점친다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근데 물론 그런 걸 안 보고도 이제 깨달음이 오겠지만은 그렇게 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선. 알고서 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서 알아맞히는 거 차이가 커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영감에 입각해 사잖아요. 맞을 땐 맞는데 뿌리가 없어 그거는. 깨달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씨 무너져 버려요 그냥. 그걸 이제 사람들은 보통 뭐라 하냐면 신통력이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무당이 몇 년 동안 해먹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래요. 그건 뭐냐면 무식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이론이 바탕이 없이 그냥 영감을 하는 거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론적인 부정이 단단하잖아요. 설령 틀린다고 해도 금방 알아내 이제. 그래서 왜 공부가 중요하냐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다 됐지만은 요거는 이제 요게 바람손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구덩이 감자 또는 빠질 감자. 이게 10과 1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품 혼자거든. 하품을 왜 하느냐면 산소가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모자란 걸 채우느라고. 저 사람 흠이 많아 하는 게 뭐냐면은 산소가 부족하다 그 얘기 한마디로. 빠질 감자. 뭐가 빠졌냐 보니까 음속으로 양이 하나 빠져버렸어. 이렇게 보면 양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사실 요 속으로 양이 하나 들어갔죠. 이렇게 이 속으로 양이 안 들어가면 계속 이런 상태로 있어요. 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음의 상태로 있는 거지. 순음의 상태로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생사를 못하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뭐냐면 생명체가 꿈틀대 이제. 그러니까 물을 자세히 보세요. 왜 물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지 하나님이 물을 갖다 창조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물을 갖다 하나님 만들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하고 수면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사태를 이야기한 건데 빠질 감자. 그다음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칠 감자.